예, 윤태곤의 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들어온 재난 문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조기 시행에 대한 안내인데요. 부스터샷이죠. 기본 접종 완료 후에, 그러니까 백신 맞으신 후에 2개월 지난 면역 저하자, 그리고 기본 접종 맞은 지 4개월 이상 지난 60세 이상자, 요양병원,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 부스터샷 맞으실 수 있고요. 또 백신 접종한 지 5개월 이상 된 50대 가능하고요. 직업군인, 경찰관, 소방관들도 부스터샷 지금부터 맞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안 하셔도 된대요. 그냥 가시면 접종이 가능하답니다. 여기까지 질병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윤태곤의 판, 윤태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선 이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 전국이 조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화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 조금 나왔었는데 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 예. 전노 흔히 우리가 그렇게 묶어서 부르는데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장이 논쟁 속에서 치러졌고 공과 논쟁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어. 그때는 이 사람의 그 문제점도 있고 공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공을 좀 봐주자, 과가 더 크다 이런 식의 토론 분위기였죠. 그게 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랬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죄를 하고 그렇죠. 특히 아들이 끊임없이 사죄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2.12에 대한 그 책임 똑같지만은 어쨌든 직선 대통령이라는 거, 헌정 중단 쿠데타를 통한 집권이라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한 사죄 논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고 간다 이런 거지 여야 진보 보수 간의 논쟁으로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논쟁이 네. 없죠. 윤석열, 이재명, 다 안 심상정 간대잖아요. 다 안 간다 분명히 했으니까요. 예, 역사적으로 이걸 논란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런 말씀. 국민의힘 얘기로 그럼 바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네. 이 선대위를 둘러싼 이 잡음들, 갈등들이 가라앉질 않네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진짜 이대로 결별입니까? 아니면 다시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합쳐지지 않을까, 약간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왔다 갔다 했죠. 아침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양반 이야기 나한테 묻지 마라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우리 김 박사님이 김 박사. 그 양반에서 김 박사. 예, 그러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랬다가 오후에 보면은 오면은 만난다. 2, 3일 더 2, 3일 후에 정리를 해서 2, 3일 후에 정리하겠다. 예, 그런 식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넣기는 어렵지만은 그리고 양쪽에서 다 이제 물밑으로 뭐가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보고 또 말객이 깨졌을 때 예.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윤태곤 실장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네. 제가 윤태곤의 판을 지금 몇 개월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yes or no라고 제가 질문 던졌을 때 똑부러지게 답한 적이 몇 번 없으실 정도로 그러니까 참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이런 거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 두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크다 이런 점을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이번에는 그냥 합류할 가능성 쪽에 더 무게를 조금, 둔다는 지금 말씀이세요. 타격이 상당하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타격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한다고 하다가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물밑 접촉이 있다가 깨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난 경선 때부터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힘을 실어줬고 홍준표가 되면 난 갈 일이 없지만은 되면 계기가 되면 합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우리 당연히 모셔가지고 이야기 드릴 거다라고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종인 후보의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상징성, 중도 확장, 경제 전문성이라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서 윤석열 없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윤석열 없이라는 그 말이 안 되죠. 후보니까 김종인 없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그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전반적인 뭐 권위라든지 음. 그리고 제가 또 크게 보는 게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쪽에 이제 뭐 두 사람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럼 제가 측이라고 하죠. 네. 윤 후보 측과 이 대표 측에 그 미묘한 뭐 애매하고 뭐 좀 예. 찝찝하고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래서 흘러요. 뭔지 예. 모르. 아니 두 분이 만나서 뭐 먹기만 하면은 분위기는 좋은데 네. 항상 헤어지고 나면 뭔가 미묘한 게 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 박사밖에 말고는 없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결국은 다시 합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지금 이런 갈등의 원인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삼김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제원 의원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뭐예요? 뭐 그게 이제 복합적인 거겠죠. 전부 다. 복합적입니까? 예. 그 장제원 의원이 어제 오전이었죠. 비서실장 내정설이니 뭐 이런 네. 거 있는데 나는 다 안 하겠다. 나는 뭐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 한번 찬찬히 다시 봤어요. 예. 마지막에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캠프나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볼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권노감, 남궁진 이런 동교동 핵심들이 우리는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 때는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사람들이 비슷한 선언을 했는데 맞아요. 누가 봐도 그럼 그 사람들 실세로 보인다. 실세도 아닌 사람이 물러나고 말고가 어디 있냐. 맞아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비슷하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물러났을 때 권위가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직함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그럼 뭐 장제원 의원은 후보가 이제 신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되게 야인이라면은 네, 네. 무슨 비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거기 때문에 네. 뭐 윤 후보가 조언을 듣고 뭐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네. 그게 너무 과하다면은 뭐 말로만 물러났고 막후에서 뭐 힘쓴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낸 것으로 봐서 장제원 의원이 실세 맞다. 그렇죠. 이 얘기신 그러면서 거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장 의원이 이제 물러난 것이 그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의 어떤 걸림돌이 제거된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원톱이 되십시오. 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톱이 돼서 정권을 입장문 지금 네. 있나요? 준비된 게 있나요? 입장문을 다 읽다 보면은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원톱이 되라. 네, 뭐 나머지는 다 조연이다. 거래도 안 되고 뭐 또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까칠한 걸 하나 남겨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될 것 같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양김만 가지고는 이 캠프가 이 후보가 잘 되긴 좀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삼김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은 삼김이 한 번도 다 같이 뭉친 적은 없었고 3당 합당 시절에 김영삼, 김종필, 그다음 DJP 연합의 김대중, 김종필이었습니다. 네. 항상 김영삼, 김대중이 축이고 김종필 전 총재는 보조적 역할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삼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의 축으로 해서 나머지 두 분으로 해서 활용점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활용점정이란 말해 보면요. 네. 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눈에 점을 찍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점이 없으면 용이 좀 이상한 용이겠지만요. 네. 점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점이에요. 활용점정에서 예. 중요한 건 활용이거든요. 점정이 아니에요. 그게 두 분이 이제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비대위원장의 경험이라든지 큰 선거를 직접 치러본 경험,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파악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삼김 중에서 일김이 빠진 두 김만으로 가기는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요모조모 다 따져봤을 때 결국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을 것이다란 말이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그럼 난 안 할란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존심 싸움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일단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면은 뭐 나오면 완전 파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더 명확하게 해놓고 그게 그 좀 더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확인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약이라든지 뭐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다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약속을 받아놔도 들어가면은 찜찜한데. 다 이제 맞아. 어차피 이제 100을 받아도 한 90, 80 되면 예. 잘 되는 건 내가 아는데 예. 약속이라도 100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이고요. 그렇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희 월간 김종인 코너 인터뷰에서도 늘 하던 말씀이 확신이 안 서면 함께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 확신이라 하면 뭐 내 걸 챙기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그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뭐 안 이런 거 하겠다. 아니겠어요. 내가 감독으로서 야구 감독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 위기 상황에서 뭐 투수를 교체하겠다라는 이 작전을 낼 수 있는 정권을 달라 인 건데 아니 이게 수석 코치, 투수 코치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하세요. 예. 라고 말했을 때 예. 의논은 의논이고 네. 결정은 나다라고 하는 것하고 예. 아니 그래도 잘 협의를 계속 하셔야지 하고 하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렇죠. 있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보면은 문재인, 박근혜 두 인물을 도왔는데 나중에 뭐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안 됐던 것에 대한 또 트라우마처럼 이런 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조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 3일을 지켜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결론을 보기로 하고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윤태권 실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똑같이 움직여도 분위기가 좋을 때는 광폭행보, 네.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좌충우돌 이렇게 부른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요 며칠 사이는 광폭행보입니까? 자, 좌충우돌입니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이 최근 동안에는 예. 폭을 좁히고 깊이를 있게 한다. 음흠. 무슨 말하자면 공약에서 뭐 아주 좀 급진적인 거나 아주 보수적인 이런 쪽보다 진정성에 대한 네. 강조, 2030과 스킨십에 대한 강조, 또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런 뭐 금슬과 화합에 대한 강조, 그런 깊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장은 효과를 좀 보고 있다. 그런 아. 깊이로 들어가는 것들이. 자, 지지율표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나온 KSOI의 지지도 추이 정리조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39.5, 심상정 4.5, 안철수 4, 김동연 1.1 이런 조사죠. 지난주보다 격차를 많이 줄인 이 조사. 예. 다른 조사에서 보면은 격차가 아직 좀 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좁혀진다. 윤석열 후보는 뭐 컨벤션 효과에 끝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선대위에 이런 문제들이 겹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반성한다, 나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낮은 자세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그 KSOI 조사는 1,007명 대상으로 11월 19일, 20일 양일간한 이런 조사였는데 그러면 쇄신하겠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부터 1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거 외친 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주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주위의 사람들도 물리고 네.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럼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인데 후보 혼자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빠지는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가 새로? 그렇죠. 또 뭐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도 슬림화 시킨다 하면은 말하자면은 살을 걷어내고 뼈를 남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누가 살이고 누가 뼈냐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잘 안 보인다. 어제 조홍천 의원이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 이명박 대통령 캠프 때 이야기하면은 이중 전략 회의체 구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후보하고 그때 이제 뭐 이재호, 이상득, 최시중 이런 급, 그 다음에 이제 정두원, 정택은, 뭐 신재민 요런 급 고위 실무체 그래서 그 두 가지 소통 사실은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누구로 꾸릴 것이냐. 예를 들어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는 기본이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들이 누구로 꾸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보이네요. 누가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 누구로 그 투 트랙, 두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갈 것인가. 결국 인물의 고민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양정철, 임종석 이야기 드렸던 거 우상호 의원도 얼마 전에 어디서 그런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5년 전 캠프 때 보면은 양정철, 임종석, 뭐 윤건영 한 7명, 김경수 이렇게 7, 8명이 24시간 모터를 돌렸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 모터를 돌릴 팀
이 문제인 거죠. 모토를 돌릴 네. 팀. 이제 어제 조홍천 의원이 조국의 강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후 YTN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받고 가혹하게 수사를 받은 건 맞지만 티끌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책임져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뒤통수라 그래야 되나? 자기 지지층에 대한 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오히려 약이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아. 민주당 지지층 향해 가지고 아하. 내가 왼쪽 오른쪽 발목 다 잡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중도로 나갈 수 없다. 내가 움직일 수 있게 좀 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예. 첫 번째 화답이 당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내가 사퇴하겠다, 지방으로 가겠다라는 예. 게 첫 번째 화답이고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의 분위기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중원 확장을 위해서 후보의 공간을 좀 열어준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라고 아. 꽉 잡고 있으면은 같이 폭망하는 길이니까 어차피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고 후보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지지율이 푹 떨어졌던 게 오히려 그건 항상 공간을 열었다. 독이 약이고 약이 독이 되는 게 선거죠. 여기까지 이번 주에 판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